안녕하세요. 한대국어 내신을 담당한 성경어학원의 박강상 강사입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대국어를 비롯해서 여러 학교들을 성경어를 가르쳤고 고등부 5년 정도의 시간을 고등부에서 보냈습니다. 공부는 에머리 대학교에서 석사를 하고 또 대학은 연대를 나왔습니다. 자, 한대국어 졸업생들이 했던 말 한마디씩 좀 쉐어하고 그 다음에 시작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번에 이제 와서 대학 붙었다고 한 학생이 있었어요. 저 대학 붙었으니까 조교 이제 써주세요, 이런 학생이 있었고요. 또 내신 가르칠 때는 이제 하나를 틀려서 2등급 받은 학생이 쌤 저 이번에 2등급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학생은 성적이 올라서 2등급 받아서 굉장히 기뻐하는 학생이었고, 그 다음 또 성적이 30점이 올라서 저 이번에 30점 올랐어요 라고 하는 제가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에세이 1 학생이었는데 하나 틀렸다고, 선생님 하나 틀려서 죄송하다고 하는, 근데 죄송할 게 있나요? 하나 틀렸는데 되게 잘했죠. 그렇지만 하나 틀린 거를 죄송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같이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조금 아쉽다라는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자, 한대국어 계속 이제 지금 우리 있는 학생들, 또 오게 되는 학생들과 함께 또 한 번의 또 좋은 결과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한대국어라는 학교에 대해서 알아보실 때, 학교가 학생들과 좀 그래도 많은 편입니다. 원래는 400명대를 육박하던 학교였습니다. 근데 조금 숫자가 줄어서요. 이번에 한 320명 정도가 재원을 하고 있고, 정확한 숫자는 사실 이제 학교에서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학생한테 들은 바로 봤을 때는 320명 정도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1등급이 12명이 돼요. 4%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로 21명, 36명 이렇게 등급을 나눠 갖게 되는데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죠. 한대국어에 대해서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원래 이제 한대국어가 사실은 여고로 시작한 학교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랑 또 관계는 없겠지만 어쨌든 학생 비중이, 여학생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80%가 여학생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학교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것이죠. 여학생들은 허투루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꼼꼼하게 외우고 공부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굉장한 경쟁이 있습니다. 내신 경쟁이. 그래서 1등급 선이 98, 99, 100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서술형에 틀리면 부분 점수를 안 주십니다. 이 학교가. 그러니까 6점짜리에서 실수가 하나 나오면 그냥 6점을 깎아버리시더라고요. 제가 가르쳐서 보니까. 그래서 다른 학교였으면은 그 정도면은 1점 감점, 2점 감점으로 끝낼 것을 학교에서 6점을 그냥 깎아버립니다. 그래서 물론 뭐 선생님마다 또 다를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은 저는 이제 경험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학교는 부분 점수를 안 주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실 것은 객관식 문제에서 배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높은 배점은 3.8점 배점 된 것도 있지만 배점이 나중에 1.8점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두 개를 틀렸다, 틀린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틀렸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를 틀렸냐에 따라서 하나를 틀렸어도 3등급일 수가 있고 하나를 틀렸어도 1등급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범위를 보시면은 교과서는 한 단원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대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학원의 예측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예년 같은 경우도 보면은 2018년 4월 사설 모의고사 요런 데서 범위로 출제를 하시고, 그리고 다 내시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서 이제 지문을 고르세요, 학교에서.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범위로 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학원 같은 데서는 그 범위를 주실 때까지는 우리가 먼저 예상해서 미리 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뭘 고르실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고1 모의고사는 대중이 없다. 이거는 뭘 내실지는 학교 선생님 마음이다 라고 확실하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부교재는 EBS 단기 특강이었고, 또 계속해서 이제 고민을 했죠. 과연 단기 특강으로 가실 것이냐, 새로운 교재를 사용하실 것이냐. 그런데 네, 어저께 제자 한 명이 알려주기를 이번에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번에 부교재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워드마스터는 학교에서 소집일에 모아서 너네 이거 사서 다 외워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보니까 워드마스터 수능 2천은 계속해서 이번 시험 범위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교과서 할 때 꼭 1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18년, 19년은 1과였는데요. 20년에 또 2과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과일지 2과일지 이번에 모르는 거죠. 이번에도 학교 선생님이 정하시기 나름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교재 추이 보시면은 원래 리딩 파워를 했었죠. 네, 리딩 파워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단기 특강으로 바뀌고, 올해는 뭐다? 네, 스특라이트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특라이트 하면 또 다른 학교들, 강남권에 있는 학교들이 쓰는 교재이기도 한데, 그렇게 꼭 쉽지만 않습니다. 지문들이 쉽지만 않고, 가르쳐보면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 교재입니다. 난이도가 상당히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번 범위에 확정된 것은 스특라이트 확정됐고요. 그 다음에 워드마스터 확정이 됐고, 그리고 모의고사는 모릅니다. 모의고사는 학교에서 말씀하실 때까지 모르고요. 교과서도 단어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스특라이트는 범위를 제가 고민을 했는데 이것도 과연 고르실까 아니면은 또 처음부터 하실까인데 한대국어 선생님들 성향상 알 수가 없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측 가능한 걸 주시는 학교들은 거의 똑같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어떤 챕터를 고르실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챕터가 골라주신 다음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자, 출제 비중 보시면은 객관식 25문제, 서술형 5문제입니다. 그리고 배점이 매우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배점은 문제마다 중요도에 따라서 많게는 3.8점, 뭐 적게는 1.8점 이런 식으로 배점이 다릅니다. 서술형은 거의 5.6점 정도로 배점이 되는데 왜냐하면 문제수하고 이렇게 배점을 보시면 30점을 서술형으로 주기 때문에 5문제니까 30점이 거의 5, 6점씩 되죠. 네, 그렇게 배점을 하시는 걸로 볼 수 있고요. 출제 비중 보시면은 교과서가 아주 조금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객관식 서술형 통틀어서요. 교과서 비중이 이렇게 적고 부교재 비중이 높은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기억하실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그래프만 보면은 와 부교재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비중이 아니라 애들이 뭘 틀리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애들이 뭘 틀려가지고 감점을 나오고 등급이 떨어지냐 그게 중요한데 그걸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그리고 문제 구성 보시면 객관식 25개, 서술형 5개 그렇게 돼 있죠. 자,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보시면은 객관식 서술형 합쳐서 객관식 같은 경우도 서술형 합쳐서 보면은 부교재가 93%가 출제가 되고 교과서가 7% 출제가 됐죠. 그래서 교과서 뭐 거의 안 해도 되겠구나. 평소 실력으로 커버하고 맞추면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2019년 거를 보시게 되면은 서술형에서 5문제인데 그 중에 2문제가 교과서에서 출제가 됐는데 조건 배열 영작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암기를 안 하면은 영작에서 에러가 나와서 5점 내지는 많게 되면 10점 이상을 깎이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결정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대국어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 기억하실 거는 교과서 비중 적다고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 거기서 딱 덜미 잡혀가지고 등급 확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과서 암기 확실하게 깔끔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부교재만큼 확실하게 깔끔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제대로 대비하는 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건 뭐 예년의 비중인데 예년에도 비중은 이랬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서술형 비중이 40%라는 거 이번에도 그렇게 출제하실 거로 보이고요. 자, 전체적인 비중 봤을 때 아마 파이 그래프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뭐 여기 이렇게 노란색으로 된 부분 30%라고 써진 부분이 사실은 어휘 부교재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휘 부교재를 사라고 하시고 또 암기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한 5문제 정도 출제를 하시고요. 또 배점도 낮게 하시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낮은 거는 2.8점 이렇게 되지만 높은 거는 3.8점 이렇게 2점에서 3점대로 배점을 둬서 상당히 중요하게 출제하신 거 볼 수 있고 그 외에는 좀 두루두루 출제를 하시는데 다양성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객관식 내신 출제 경향 그러면 지금 파란색으로 색칠된 부분은 뭐냐면 한대국어 시험지 문제를 그대로 잘라서 모의고사에 갖다 붙였을 때 학생들이 내신 문제인지 모의고사 문제인지 구별을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예 똑같으니까. 그래서 학교 객관식 문제 중에서 모의고사하고 아예 똑같은 문제는 60% 정도 출제가 되고요. 나머지 40%는 다르게 출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유형이 출제가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휘 출제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휘 부교재 있으니까. 그래서 한 4-5문제 정도 어휘
쓰임이 올바른가라는 거를 예문으로 출제를 하십니다. 어휘 문제가 다양하게 출제하시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스타일로 쭉 출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또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어휘 암기라고 하는 것은 단어 암기, 뜻 암기, 예문 암기, 예문에서 단어 어떻게 쓰는지 아는 거, 그 다음에 파생어 암기, 네, 동의어, 반의어 암기.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기본으로 다 시키거든요. 그래서 시험지로 해서 시험까지 다 지금 보게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커버가 잘 될 것으로 생각되고, 두 번째 어법 수정을 2개 이상 하는 거. 좀 이따가 아마 예를 보여드릴게요. 근데 조금 난이도가 있는 어법 문제고요. 그 다음에 빈칸을 2개 이상 뚫는 거. 빈칸, 학생들 같으면 아마 밑줄 치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빈칸 밑줄 쳐라. 한대부고 빈칸 내기 좋아하십니다. 객관식으로도 서술형으로도 빈칸 내기를 매우 좋아하시고요. 그 다음에 논리전개상 어색한 부분 찾기. 이제 요거는 단어를 살짝 바꾸시는 유형인데, not이 원래는 없는 문장에다가 not을 넣으신다든지, 아니면 원래 문장에는 not이 있었는데 not을 빼신다든지, 그리고 이제 상관접속사 구문이라든가 이런 데서 A와 B 이런 거 있죠. Not only A but also B, not A but B 이러면 A하고 B를 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친구들, 대충 읽는 친구들은 그건 틀릴 수가 있겠죠.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는 뭐 그런 문제는 틀리지 않긴 하더라고요. 이제 미리 얘기를 다 해주니까. 그래서 내신 유형 한번 보시면 자, 이러한 유형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문 암기를 철저하게 하면 다 맞출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어법상 틀린 부분이 있는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은, 사실 이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왜냐면 지문에 있는 어법 틀린 걸 다 찾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위에 괄호 보이시나요? 교과서 2과라고 써져 있죠. 네, 교과서 대충 읽고 만 친구들은 이거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고 낮고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부분이냐 대충 하는 부분이냐에 따라서 체감 난이도가 다를 텐데, 교과서 이렇게 내버리면 상당히 당황할 수가 있죠, 애들이. 그 다음에 이 유형이 이제 아까 논리 전개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 자체는 뭐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바빠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집밥을 챙겨 먹지 못하고 패스트푸드를 먹게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3번에 보시면 they tend to substitute more helpful home-cooked meals for calorie-dense fast food. substitute A for B니까 A를 B로 바꾼다잖아요. 그러면은 패스트푸드를 대신해서 집밥을 먹는 게 아니라 집밥 대신에 패스트푸드를 먹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단어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학교 선생님이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패스트푸드가 있어야 될 자리에다가 홈쿡드 밀이라는 걸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홈쿡드 밀이 있어야 될 자리에다가 패스트푸드를 써놓으신 거죠. 이거 좋아하시는 유형입니다, 한대국어에서. 근데 조금 읽고 해석만 되면 이런 것들은 맞출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되고요. 부교재에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대국어 유형 중에서 수능 유형에서 빈출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제가 이제 수능 유형과 내신 유형을 구별하는 걸 아실 수 있겠죠. 네, 수능 유형은 시험지 잘라 붙였을 때 수능하고 구별이 안 되는 거. 내신 유형은 수능 유형과는 좀 다른 거. 아마 구별하실 텐데요. 보시면 압도적으로 간접쓰기가 1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는 아까 그 논리 문제도 사실 포함이 돼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보면은 간접쓰기 10개 출제한 학교는 굉장히 드문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대국어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문단 배열, 문장 삽입, 흐름이 어색한 문장,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논리 추론 문제, 요거를 완벽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용의 흐름 파악이거든요. 마인드맵 그리면서 이 글의 주제가 뭐고, 이 글이 단락별로, 이게 뭐 사실 지문 자체가 한 단락이죠. 근데 그 한 단락의 구성이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아주 자세하게 분석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한대국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10개가 출제가 되니까요, 객관식에서. 그 다음에 어법 수정 문제 상당히 많이 출제되는 편이죠. 어법에 굉장히 강조점을 두신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어휘 선택 문제, 네, 그리고 빈칸 문제 출제되는데, 자, 그러면 어머니도 어차피 다 수능 보셨고 하시니까 아시겠지만은 주제 문제 없지 않습니까? 주제 문제 없죠. 또 주장 요지 문제 없죠.
그리고 내용 일치 문제가 없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내용 일치 문제가 없죠. 없는 유형이 참 많아요. 요약 빈칸 문제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잘 생각을 해볼 점이 있는 게 한대부고에서 이렇게 나왔었다. 그건 과거형이잖아요. 나왔었다 하고 생각하면서 그것만 딱 대비하다가는 만약에 이번에 다르게 내시면 굉장히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대비는 일단 기출이 많이 된 걸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런 유형 준비해야 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이번에 다른 새로운 유형들이 사실 수능에서 지금 신유형이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지칭 추론 문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두루두루 잘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유형 보여드리면 이제 흐름 유형이고요. 이렇게 쭉 갈 때 어색한 문장이 뭐냐? 흐름상 어색한 문장, 또 문장을 어떻게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는 것인가? 문장 삽입 유형이라고 하죠. 그리고 어법상 틀린 것은, 자, 이거는 되게 조금 하나밖에 안 고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다소 쉽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법 수정 중에서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어휘 선택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는 뭐 수능에도 또 모의고사에도 출제가 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수능 유형에 지금 포함시켜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빈칸 유형이죠. 빈칸 유형은 출제가 안 되는 법이 없죠. 그래서 2개 출제됐는데 많이 출제된 편은 아닙니다. 많이 되는 학교는 뭐 5개까지도 빈칸을 출제하니까요. 자, 주관식 궁금하실 텐데요. 주관식이 제일 중요하죠. 등급이 여기서 갈리죠. 그런데 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지금 예년 걸 보니까 조건 영작이 3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어법 수정 그리고 어휘 빈칸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다양하게 출제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유형이 있고요. 이 유형에서 출제를 계속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떤 게 조건 배열이냐? 말씀 그대로입니다. 조건을 줘요. 학교에서. 특정 조건을 준 다음에 거기에 맞게 영작을 해라 라고 시키는 거죠. 자, 여기서 조건은 뭐냐면 해석이라는 조건을 줬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단어를 변형하라는 조건을 줬고 답안지에서 반드시 괄호 안에 밑줄 친 단어만 쓸 것. 그래서 보니까 쭉 단어들 주고요. 이거 배열하는 거예요. 상당히 길죠? 이 정도면 상당히 긴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출제가 됐고요. 아, 이게 정말 이거 별표해야 될 부분이죠. 교과서에서 이런 걸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암기 꼭 해야 되겠죠. 교과서 통문장 암기해야 됩니다. 이런 거 대비하려면. 뭐 물론 본인이 구문 실력이 있고 본인이 뭐 웬만한 영작 다 한다라고 한 친구도 있겠지만은 지금 내신 공부는 사실 잘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틀리려고 공부하는 거죠. 예, 그게 진짜 중요한 퍼스펙티브가 아닌가 싶어요. 내신 공부는 잘 보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안 틀리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실수가 나오면 거기서 6점이 날아가기 때문에 6점 날아가면 그동안 한 달 동안 공부한 거 예, 아시죠? 네, 다 후회할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서 통암기 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법 수정 문제인데요. 2019년도에는 어법 수정이 출제가 안 됐었는데 20년에 출제하셨네요. 그래서 윗줄을 주고 ABC를 표시한 다음에 거기서 잘못된 게 하나씩 있대요. 그래서 하나씩 찾아서 고치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네, 이번에도 충분히 출제 가능한 거 예상이 되는데 이것도 교과서에서 출제를 하셨네요. 교과서에서 배열과 그 다음에 수정을 출제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빈칸은 부교재에서 출제하셨어요. 네, 빈칸 좋아하신다고 그랬죠. 제가 빈칸을 하나만 내신 게 아니라 여기 위에도 빈칸을 뚫으시고 밑에도 뚫으셨는데 밑에는 또 앞에 철자를 주시고 그리고 개수까지 줬습니다. 스펠링 개수까지. 그래서 그냥 사실 이걸 다 외운 친구들은 그냥 보자마자 답이 다 나오죠. 하지만 뭐 암기를 소홀하게 했다든지 그날 닥쳐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생각을 했다든지 하게 되면 대처 불가능하죠. 예, 6점 날아가는 거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등급, 일단 1학기 때 1등급 만드는 전략 제가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가 탄탄하고 깔끔한 전범위 암기입니다. 탄탄해야 된다는 거는 통문장을 외워야 된다는 거죠. 통문장. 배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깔끔하게 외워야 된다는 거는 실수가 있어서는 안 돼요. 부분 점수를 주지 않는 학교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들 어머니도 공부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얼마큼 준비해야 실수가 없는 거죠. 그죠? 어떤 거를 공부를 하는 거랑 거기서 실수가 안 나오게 공부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잖아요. 엄청난 반복을 해야죠. 그래야지 이제 1등급이 되는 건데, 두 번째, 어휘부교재 철저한 암기. 네, 어휘부교재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어휘부교재는 나중에 하겠다고 미뤄두다가 마지막에 닥쳐가지고 못하고 시험 보는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안 되겠습니다. 미리 철저하게 암기해야 되고요. 조건배열 영작 출제 예상 부분들 구문 연습. 이건 이제 조금 어떤 친구들은 무작정 암기가 힘든 친구들이 있어요. 그 속에 있는 구문들을 이해를 하면서 외워야 되는데, 이게 뭐 so that 절이 뭔지, 또 뭐 be conducive to가 뭔지, 아예 기본적으로 수거적인 표현들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암기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조건 영작 출제 가능 문장들을 외워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어진 기초 및 응용 연습 문제들 모두 풀고 오답해야 된다. 네, 이거 마찬가지죠. 학원에서 자료를 엄청 많이 주거든요. 저희는 사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적중률은 95%, 뭐 100% 가깝게 되거든요. 근데 적중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적중을 했지만 내가 적중을 한 그 시험 문제 또는 뭐 만들어준 문제집이 학생 책꽂이에 안 풀려진 채로 꽂혀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주어진 기초 및 응용 연습 문제를 모두 풀고 오답을 해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클리닉에 참여해서 그것들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암기 스케줄에 맞게 공부 시간 분산해서 캐치업 해주기. 이 친구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시험에 그 아직 맛을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얼만큼 공부를 해야지 고등학교 시험이 대비가 되는지 중학교 때처럼 생각해요. 중학교 때는 평균이 기본적으로 좀 높죠. 70점대 높고, 그리고 그 전날에 열심히 하고 수업 좀 들으면 90점 넘게 나오잖아요. 절대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그쵸? 그래서 더군다나 한대부고는 자사고고 시험 범위가 많고 굉장히 어려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진짜 초반부 한 3주 4주 만에 그냥 끝낸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줘야지, 만약에 공부를 미루고 이제 하게 되면은 네, 할 수 있지만 하지 못하고 시험을 보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되기 때문에 시간 분산해서 캐치업하는 거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정규반을 통해서 내신의 내공 함양하기는 왜 그러냐면, 고등학생 되면은 지금 제가 가르치는 반에도 학원을 6개 다니는 친구가 있거든요.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이 친구들이 이 많은 범위를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영어 자체의 내공을 쌓는 거죠. 영어의 내공을 쌓아놓는 거는 단어와 어법과 그 다음에 독해력을 기본적으로 키워놓게 되면은 시험 범위를 학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규반을 통해서 내신 내공 함양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1학기라고 말씀드리는 건 결국은 중간 기말을 합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끝났다고 놀고 쉬고, 그 다음 나중에 내신 기말고사 들어오게 되면 뭐 다 까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또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됐죠. 네. 자, 그래서 기말 내신 1등급 솔루션 말씀드리면, 자, 어휘 확실하게 외워야 되고요. 기출 어휘라고 하는 건데 기출 예상 범위 되겠죠. 워드마스터. 그 다음에 구문 연습. 이거는 서술형 영작을 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죠. 꼭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독해 솔루션으로 수능 유형 준비. 어떤 유형이 이번에 또 출제될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자, 어휘는 매주 교과서, 모의고사, 부교재 합쳐서 한 130개씩 암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시 걸리면 바로 남아서 제시 해결하고 가고, 또 안 되면 또 깜지 쓰고 또 다시 와서 구두 테스트하고. 저는 구두 테스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구두 테스트를 하다 보면 학생들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어떤 학생들은 단어를 읽을 줄을 몰라요. 물론 쉬운 단어는 읽죠. 근데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 단어들, 그런 단어들은 읽지를 못하는 경우를 발견했어요. 한대부고 학생들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두 테스트 통해서 단어 잡아주고, 또 어떻게 암기되는지, 파생어를 챙기지 않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학생들이 단어 따로, 파생어 따로, 동의어 따로, 막 뭐 반의어 따로 이런 식으로 많이 외우더라. 근데 사실 원래 그거 다 묶어서 외우잖아요. 정리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잡아줘야 되고, 그다음 내신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진행할 점들을 보시면, 수업을 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를 되도록 찝어주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포인트를 잡아서 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시험 나올 거는 이거 시험 나올 거야, 확실하게 표시해놔, 암기해야 돼, 이렇게 강조하면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암기를 시켜야죠. 암기를 시키고요. 근데 암기는 사실은 제가 대신 해줄 수 없는 부분이라 제가 관리를 해줄 수 있죠. 암기를 하기 위해 도와줄 수 있으니까 어떻게 암기해라. 그 다음 맞춤형 테스트, 그리고 미리 중간고사. 그래서 이것은 학교 시험하고 똑같은 유형으로 출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문제의 간접쓰기, 또 5문제의 서술형, 또 어휘 문제 이런 것들을 해서 출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또 클리닉에 반영해서 너는 언제 와서 또 외워야 돼. 너는 언제 와서 단어 시험 봐야 돼. 너는 언제 와서 복습 시험 봐야 돼. 이렇게 암기 시험 봐야 돼 하면서 계속 개별 관리를 하는 것이죠. 자, 저희 학원에서 주는 그 대본 학습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기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상세한 것들은 이제 나중에 자녀들이 받아가지고 오면 그걸 보시면 되겠지만은 상당히 그 파란색으로서는 저희가 어휘 중요한 것들 표현을 하고요. 빨간색 밑줄을 통해서 어법 중요한 것들을 또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된 부분 있죠. 이런 것들은 진짜 통문장 외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필기 자료를 통해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그 다음에 암기할 때는 좀 작은 걸 들고 다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암기하기 위한 암기 대본은 책으로 소책자로 만들어서 주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워크북으로 묶어서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권 정도의 책. 네. 이건 부교재 한 권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대보고 친구들 같으면 뭐 교과서 책 한 권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 넘버 1 책 받아야 되겠죠. 수특라이트.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저기 모의고사 책을 또 받겠죠. 그래서 대략 뭐 많이 받은 9권까지 받게 될 텐데, 그거를 또 이렇게 기분 나빠하는 학생인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들고 다닐 것도 3가지 종류. 되도록이면 묶어주면 좋겠죠. 그리고 문제 푸는 이 워크북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별도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해설 그 필기 자료도 마찬가지고요. 네, 시험은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학교 유형하고 유사하게, 그렇지만 꼭 100% 학교 유형만 내지는 않습니다. 왜? 이번에 다른 유형이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슷한 것과 조금 다른 걸 섞어서 이렇게 복습시험 출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의 그 퍼포먼스를 전부 다 기록을 해서 엑셀 파일에다가, 그래서 이제 매번 어머니들께 문자를 보내드려요. 왜? 당일날 정리가 되면 최대한 당일날 보내드리고, 혹시 당일 정리가 안 되면 그 다음 일이라도 아니면 수요일이라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보내드립니다. 이거 보내드리고 또 상담을 통해서 어머니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학습 상황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 좋은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학원에서는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R&D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제작팀, 자료 제작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굉장히 실력자들이 자료를 제작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대국어 기출문제 분석을 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한대국어의 특별한 유형이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학교별 특별 제작 문제를 만들어 주시는데, 특히 영영일치 문제, 풀이 문제, 또 서술형 문제, 요약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 시험 범위를 아이들이 쭉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지금 수특라이트 이렇게 잡히니까 지금 완전 새 교재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수특라이트가 타 학교들에서 많이 써왔던 교재거든요. 그러면 성경학원 같은 경우는 그 기출 문제들을 전부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특라이트 기출 문제들을 거의 책 한 권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아마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종합 필기, 이것은 학교 필기와 학생 필기를 다 종합해서 R&D 선생님께서 또 필기를 또 별도로 만들어서 나중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아이들이 최종 정리 자료로 활용을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자, 저희 수업은 이제 기본적으로 2시간, 2시간에서 4시간 수업이고요. 사실 그리고 클리닉까지 합치게 되면 5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재원생들하고 얘기한 거는 클리닉 때 물론 관리를 하겠지만은 또 아이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문법이 조금 본인들이 부족하다. 개념 같은 거 좀 잘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잡아서 수업도 조금 해주고 문제도 풀리고 질문도 받고 이렇게 하는 시간으로 해서 활용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보는 중간고사 테스트는 저희가 이제 총괄 테스트라고 부르는 건데 학교 시험과 싱크로율 100%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시험 보기 전까지 총 3회 정도 실시할 거예요. 네. 시험 문제 수 당연히 30문제 출제하겠죠. 학교 시험하고 똑같으니까.
이걸 보게 되면 학생들이 아, 내가 대충 몇 점 받겠구나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점수 올리려면 지금 뭐 공부해야 되구나. 아, 내가 뭐 스투글라이트 3강 진짜 많이 틀렸다. 3강 다시 외워야 되겠다. 나 교과서 다시 외워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아이들이 빨리 깨달으면 뭐 빨리 애들이 현타가 온다 그러죠. 빨리 아, 나의 점수 이러다 망하겠구나. 이런 걸 빨리 느끼면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좋은 점수 받는 걸 봤거든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시험이고요. 그 다음 미니 중간고사는 매일매일 보는 복습시험을 말씀하는 거고 한 12문제에서 14문제 정도로 그 이상 내면은 시험 보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딱 요 정도 내서 주교재, 부교재 핵심 구문에서 출제하고 그 다음에 독해는 암기를 한 부분에서 출제를 해야지 맞습니다. 독해는 안 가르친 거를 보면은 그게 좀 복습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르친 거를 출제할 거고 제 시험은 당일 관리 원칙인데 복습시험은 제가 수업 시간에 사실 풀이를 해줘요. 풀이해주고 너 이거 몰라서 틀렸구나 이렇게 해준 다음에 아이들이 오답 노트를 한 다음에 오답 노트를 사진으로 찍어서 밴드에 올립니다. 네, 저에게 밴드에 올려줘요. 그럼 제가 비밀 댓글로 돼 있는 걸 보고 아, 얘가 오답 노트를 했구나,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또 기록을 하죠. 그거를. 자, 온라인 관리는 단어 제시 관리는 이제 온라인으로 제시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시라는 게 시험도 하지만 아이들이 사실 단어를 못 외워서 제시 걸린 거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너는 이 단어를 뭐 20번씩 써야 돼. 써서 사진 찍어서 선생님한테 올려. 그러면 아이들이 또 써가지고 공부한 다음에 올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밴드 관리를 하면 좋은 게 복습시험 풀이 영상을 제가 찍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구든지 그 밴드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다시 눌러서 볼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면서 아이들이 오답 노트를 굉장히 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주요 문법 개념 설명 영상 제공. 네, 이번에도 이제 지향민 같은 경우 1과일지 2과일지 모르겠지만 학교 교과서 같은 경우는 분명히 주요 문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 주요 문법을 정리해서 영상을 올리게 되면 좋은 점은 수업을 들을 때도 학생들 듣지만 수업 듣고 나면 까먹잖아요, 사실. 다시 교과서 복습을 하고 싶은데 문법이 뭐였더라? 이렇게 되죠. 그러면 들어가서 다시 영상 클릭해서 보면은 선생님이 문법 설명을 다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이거를 갖다가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제 온라인 마킹 시스템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과제를 미리 주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그 전날 밤 11시까지 들어가서 구글 링크로 마킹을 해야 돼요. 저는 과제를 그걸로 봅니다. 마킹을 했냐 안 했냐로 과제를 수행 여부를 보는데 제가 원하는 거는 미리 준비해서 과제를 하라는 거죠. 닥쳐서 몇 시간 전에 하지 말고 미리미리 땡겨서 과제를 해서 여유롭게 마킹을 하면은 그 시간에 제가 답지를 업로드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과제를 하고 마킹을 한 다음에 업로드된 답지를 보고 채점을 하겠죠. 그러면 오답 노트까지 해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자, 피드백은 뭐 매주 문자와 또 전화를 통해서 피드백을 드리는데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또 문자 피드백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니들께서. 그래서 또 전화보다도 일단 확실하게 문자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특이한 부분들은 또 전화 드리고 이렇게 해서 상담 드릴 거고요. 적중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0%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왜냐하면은 나올 만한 문제들을 다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적중률이 좋아서 뭐 학생들은 계속 꾸준히 증가되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퀄리티 적중인데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면서 봐라, 이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지 않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수업 시간에 적중시켜 주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야 이거 형광펜 쳐, 밑줄 쳐 하면서 얘기했던 게 그대로 시험에 나오면 굉장히 임팩트가 크거든요. 특히 시험 전날에 직전 수업 때 해준 거 나오면 그냥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특히 뭐 한 문장 찍어줬는데 그게 그대로 나온다 이런 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적중이라는 것은 계속 있는 것이고 적중이 없으면 학생들이 없겠죠. 자, 학생들 성적 향상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 사실은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거의 내신이 50점대였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근데 쭉 다른 학생 쭉 하면서 올려가지고 마지막에 수능은 1등급 받았어요, 이 학생이. 근데 내신은 사실은 지금 70점이라고 표시했지만 사실 3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1, 2등급의 그 장벽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높잖아요. 아시다시피. 거의 뭐 중학교 때 100점, 뭐 98점 맞던 애들이 또 고등학교 와서도 굉장히 잘하니까.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기본기 부족 때문에 70점대를 돌파는 못했지만 결국 수능에서는 1등급을 맞았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본인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나중에 좋아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진짜 한대부고에서 있었던 일인데 학생이 60점대 받은 학생이 왔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자기가 뭐 어디 저기 어디 쪽 노량진 쪽에 무슨 학원을 다녔는데 자기가 노량진은 불확실합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자기 60점대 맞았다고 왔어요. 그래서 자료 주고 이렇게 공부하자 하고 정말 시험 전날에도 제가 거의 한 11시 반까지 봐주고 예, 물어보는 질문 다 대답해주고 이렇게 해서 지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시험에서 96점 맞았다 하더라고요. 하나 틀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60점 맞던 학생이 그 다음날 시험에 96점 맞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만족하더라고요. 어머니도 만족하시고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급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한대부건 가능하죠. 왜냐하면 암기 여부에 따라 점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사실은 이런 경우가 많다. 처음부터 들어와서 잘하면서 그대로 쭉 유지하는. 그러니까 요 학생들이 아마 이제 선두 그룹을 이룰 테니까 이걸 뚫고 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모든 학생들이 지향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고요. 수강 후기 중에서는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를 합격한 학생인데 제가 직접 지도한 학생인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제 성적이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학원의 선생님 덕분인데 제가 이제 봐준 거에 대해서 하나의 단어를 여러 갈래로 확장시키는 방법을 통해 파생어 얘기하는 것이죠. 파생어를 좀 자세히 가르쳐 줬더니 단어에 대해서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와서 자기 이제 연대 붙었다고 하면서 자기 수기 써도 된다고 저에게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뭐 오늘까지 이제 학원 전체로 봤을 때는 저희가 15명의 서울대 합격생을 내는데요. 그 중에서 보면은 이제 풍부한 학습 자료로 자기를 언제나 자극해 주신 선생님들, 서울대 학종으로 의대를 붙은 학생인데, 학습 자료, 저희 자료 되게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되게 노력하는 모습, 그런 모습에 칭찬을 했고요. 수능과 내신 2마리 토끼를 잡게 하는 학원이다. 이거는 서울대 치대 학종에 합격한 학생인데, 정말 맞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내신하고 또 이렇게 또 정규하러 딴 데 가고 이런 학생들인데 참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충분히 둘 다 준비해서 서울대를 다 붙을 정도니까 아시죠? 충분히 다 담당할 수 있는 학원이고 믿고 맡기실 수 있는 학원입니다. 노베이스를 내신 수능 1등급을 만들어준 학원이다. 가천대 의대. 그래서 이 학생은 원래 체육 전공을 생각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체육 전공이면 사실 공부를 조금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체육은 체육으로 평가를 받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체육을 접게 돼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놀랍게도 수능을 4개밖에 안 틀리고 가천대 의대에 합격했고 지금은 현재 성경학원 조교쌤으로 와서 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저도 보면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운동하다 공부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대단한 학생이고 또 그만큼 우리 학원에서 이 학생을 잘 서포트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누구든 되게 하는 학원이다. 연세대 경영학과에 붙은 학생이고 그 다음에 영어 혁명이다 라고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붙은 학생. 이 학생은 서울대 붙었을 뿐만 아니라 수능을 1개밖에 안 틀렸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오기 전까지 4등급이었던 영어가 성경 와가지고 1등급 되었다.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좀 좋죠. 진짜 좋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또 학생이 해줬기 때문에 또 이런 결과도 있고 또 이런 경우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자료 1:1 질문, 관리가 완벽한 학원. 관리 엄청나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런 칭찬은 또 정말 감동적이고요. 3년 동안 10번의 기회를 1등급으로 이끌어준 학원 서울대 경영. 이거는 정말 또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런 학생은 1등급인 학생은 계속 그거를 유지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과연 매번 이 학원에 가서 내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10번의 그 테스트, 10번의 기회를 다 1등급으로 해줬다는 것은 뭐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칭찬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관리 철저, 숙제 검사 철저한 학원. 저희가 또 원장님 지침이 철저하게 관리하자. 숙제 검사 확실하게 하자 하시기 때문에 매번 철저하게 숙제 검사하고 문자 보내드립니다. 자, 가끔씩 어머니들께서 이제 신입생 보내실 때 레벨 테스트를 왜 하냐 이런 질문들을 또 하시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레벨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이제 SS반에 된 학생, 저희가 고등부는 아무래도 독해를 보고 뽑거든요. 그런데 SS반이 제일 높은 반이에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독해는 엄청 잘하는데 문법이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독해로 레벨을 어느 정도 나누기 때문에. 그리고 문법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은 아까 내신 유형들 보셨겠지만은 구문이라든가 서술형, 영작, 배열 이런 데 실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너가 SS지만 너 이거 실수 나올 수 있어. 문법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서 SS반에 맞게 챙기고요. 물론 학생들 앞에서 SS라는 말은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너는 문법은 조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에세이 원반 같은 경우는 이제 문법도 조금 부족하면서 어휘, 난이도 높은 어휘가 약간 안 돼 있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휘도 계속 챙겨주고 또 문법도 챙겨주고 하면서 끌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하려는 의지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선생님이 끌어준 만큼 따라오는 그런 학생들이고 그렇게 해줬을 때 이 학생들 충분히 1등급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세이2 같은 경우는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약간 지금 어휘, 문법, 독해, 학습 방법론 완성이 시급하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많은 그 케어와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 먼저는 공부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신은 잘 따고 싶은데 내신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때는 선생님이 해줘야 될 역할은 내신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냥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해요. 이 학생들은. 그리고 문법은 이렇게 공부하고 독해는 이렇게 공부한다.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다 얘기를 해주면서 끌어줘야 됩니다. 심지어 암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 가르쳐줘야 돼요. 암기를 잘 할 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줄 경우에 1등급 정보 가능하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에세이2 수준에서 고2 때 들어왔는데 그 친구가 에세이1을 거쳐서 SS를 거쳐서 이번에 서울대 붙었거든요. 그런 학생이 있어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그러니까 사실 입학 때 등급이 굉장히 뭐 모든 걸 결정하고 그런 게 전혀 아니고 들어와서 어떻게 자기가 익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개념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는 사실은 1등급을 받으라고 할 필요까지는 없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뭐 미대 가는데 뭐 제가 알기로는 조속과 같은 경우 5등급도 갈 수가 있어요. 4등급, 5등급. 자기가 필요한 등급을 받으면 되는 거고 또 체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푸시하지는 않지만은 자기가 필요한 등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너가 필요한 등급이 뭐니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 받으려면 이렇게 공부해야 돼. 기본적인 학습법에 대한 학습법을 익히고 그 다음에 영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나는 영어는 싫어요 이렇게 하는 학생들인데 그런 친구들은 대화를 통해서 영어를 배워야 사실 네가 외국에 나가서 또 이렇게 여행도 할 때도 영어가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영어는 조금 해야 된다. 뭐 체육을 하더라도 선생님이 되기 전에 임용고시의 영어를 또 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꼭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 친구들은. 그리고 또 자신감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해도 잘 안 될 것이다. 나는 해도 점수 안 나올 것이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자신감을 불어 넣어줘야죠.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에 맞춰 상담도 해주고 학습법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에세이2 뭐 수능 개념이었는데 의대가 형님이 있어. 이러면서 성공 사례도 얘기를 해주고 자신감을 키워주면서 이 학생이 할 수 있게끔 해줬을 때 점수가 쫙 상승돼서 올라갑니다. 이런 학생들이. 그러니까 레벨 테스트를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레벨 테스트 해주시고 그래 이게 학생에 대한 정보가 선생님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서 꼭 좀 레벨 테스트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프랙티컬 하게는 사실 애들이 그 내신 끝나고 나면 정규반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레벨을 알아야 저희가 정규반으로 또 넣기 때문에 좀 부탁드립니다. 자, 연간 계획 보시면 이렇게 지금 프리내신 기간에 저희가 내신 진행하고 있는데 이때는 지금 유형하고 범위를 조금씩 저희가 섞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전부 다 이제 자기 학교 나온 유형들을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 하는 학생들은. 그리고 중간고사 되면 학교별 내신해서 기출 변형 자료, 맞춤 수업 및 관리를 통해서 실력이 향상이 되겠죠. 내신 열심히 하는 친구들 대체적으로 수능도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두 가지 같이 가니까요.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은 이제 중간고사에서 뭐 그렇게 원하는 성공을 거두는 학생들보다는 자기가 생각했던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이 많죠. 그러면 그걸 분석을 하고 너는 독해가 부족한 것 같아. 너는 뭐 어휘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아니면 너는 보니까 독해는 되는데 문법이 없어. 문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애가 부족한 것들을 잡아줘야 되니까 그 기간이 사실 중간고사 끝나고 정규반 때 그런 하는 거거든요. 꼭 좀 계속 참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신만 자꾸 오면 사실 너무 부담감이 커요. 내신만 계속 오면은
정규반 때 했던 설명을 제가 내신 때 다시 하고 있었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이제 연대 붙은 제자인데 그냥 자기는 문장 형식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수업 시간에. 그래가지고 내신 하다가 굉장히 당황하면서 그럼 넌 처음부터 다 알려줄게 하면서 따로 알려줬던 경험이 있거든요. 정규 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때 같은 과정을 통해서 다시 실력을 함양하고 여름방학 동안에 확실하게 이제 이때 테이크업을 확실하게 하는 거죠. 부족한 영역들을 문법 또는 독해, 어휘 잡아주시고, 그 다음 중간고사 때 좀 더 성적 올리고 마지막에 이제 기말고사 전에 잠시 또 정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긴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겨울방학이 또 있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점진적으로 내공을 다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학원의 전체 커리큘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대보고 내신이다. 내신은 내신이고 수능은 수능이지. 내신 때는 성경학원 다니지만 수능할 땐 다른 학원 다니고, 이게 아니라 내신이 곧 수능 대비이기 때문에 내신 공부 충실히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신 후에 정규반을 보내주셔서 거기서 취약점 파악하면서 성적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실력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저에게 맡겨주셔야지 되겠습니다. 네. 자, 확실한 1등급을 약속드리는 이제 한대보고 내신 수업 아침 10시부터 2시까지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클리닉은 이어서 2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제가 사실 그 다음 수업이 이제 4시이기 때문에 사실은 또 남아서 더 추가적인 지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시간이 조금 안 되는 학생들은 따로 협의해서 다른 시간에 와서 암기 시험 보고 복습 시험 보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